예, 쭉 들으신 것처럼 검찰을 향한 대통령의 권한은 결국 인사권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으로 보이는 검찰 인사는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서초동에서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빠르다 동의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가장 먼저 인사 대상자로 점쳐지는 인물, 바로 윤석열 사단 핵심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는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사여야 되고요.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화면은 오늘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장혜치 평론가님, 기존에 며칠 전에 배포된 신년사를 그대로 읽긴 했지만 저렇게 취재진 앞에서 농담도 건네는 윤석열 총장을 보니까 뭔가 좀 읽히는 게 있어 보입니까? 글쎄요, 저는 수사 결과 드러날 것들에 대한 여유 또 자신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이 자리에서 공수처법 통과된 것이나 또는 남아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추미애 장관 또 신임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검찰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어떻게 신뢰를 받아서 중수부 폐지를 막을 수 있었느냐, 결국 정권 측근들의 핵심 비리를 단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민 여론이 검찰 편을 들게 돼 있고, 아무리 이 강골의 장관이 온다 한들 여론을 등에 업은 검찰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번에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나 또는 울산시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서 배우자, 남동생, 오촌 조카 구속시켰고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영장 심사 판사의 그러한 판결문까지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미 여권의 주장과 다르게 수사 결과를 충분히 잘 내고 있다는 입장인 것 같고, 예. 앞으로도 울산 선거라던가 유재수 전 부시장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뭔가 검찰이 확실하게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국민 여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낼 수 있다. 검찰은 역시나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의 신년사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오늘 임명이 됐기 때문에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벌써부터요. 네. 이렇게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한동훈 부장검사. 네. 이런 인물까지도 인사 대상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핵심은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검 때부터 윤석열 수사팀장이랑 같이 이제 수사를 했고, 또 특검이 끝나고 검찰로 돌아와서는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밑에 3차장을 했거든요. 예. 검찰총장 가고 그때 대검 반부패부장. 그러니까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 2년 동안.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관련했던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금 컨트롤 타워라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인사를 통해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나 대통령이 윤석열 사단을 흔들어야 된다. 왜? 윤석열 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밑에 이제 수족들을 잘라서 흔드는 방법이 전형적인 이제 인사권 행사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문제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어떤 겁니까? 한동훈 검사장 그 자리에 간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검찰 고위 간부는 지금 1년마다 인사를 하거든요. 예. 작년 7월에 갔어요. 올 7월에 정기 인사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정기 인사도 되기 전에 6개월 만에 하는 거예요. 그럼 6개월 만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파격 승진시키든지 뭔가 엄청 잘못해서 좌천.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개인적으로 뭐 좀 잘못한 게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럼 좌천될 사연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검사장 승진 6개월도 안 된 사람은 무슨 고검장으로 확 파격 승진시킨 거냐. 그것도 그럼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려요.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인사 요인은 한동훈 검사장 없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을 과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번 인사의 핵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무슨 지방으로 날렸다, 속된 날린다는 표정 쓰거든요. 이게 좌천하게 되면 그럼 누가 봐도 이 현 정권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한 보복 인사거든요. 그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현 여권과 청와대에 도움이 될까?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신중히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수민 부장, 이걸 네. 가볍게 볼 게 아닌 게 지금 화면 같이 보시면 어제 저희도 조금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검사 평판 수집에 나섰다. 경찰을 통해서요. 뭐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거는 굉장히 논란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우선 검찰의 직제를 보면요. 평검사, 그리고 위에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부장검사 위에 차장검사가 있고 그 위가 검사장이에요. 예. 네, 지금 연수원 28기, 사법시험 38회인데요. 1996년에 임관을 했거든요. 이 검사장 승진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바로 차장검사들에 대한 세평을 모아라 이런 부분입니다. 검사장이 아니라 차장검사들에 대한 평가를 청와대에서 직접 한다는 것 1988년 민주화 정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 차장검사들까지 해서 문재인 정부의 말 잘 듣는 검찰을 만들겠다. 이런 지금 포석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예. 그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세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평입니다. 세평을 만약에 수집을 한다면 가장 좋지 않게 나오는 검사들 특별수사부 검사들입니다. 왜? 구속된 사람 많죠? 또 정권과 관련이 있는 사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적이 많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사를 많이 한 사람들은 주변에 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기자 같은 경우에도 정치부나 사회부 오래 하면요. 적이 많이 생겨요. 네,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세평을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경찰에 부탁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2018년 7월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무사의 인사 세평 권한 없앤다고 그랬어요. 왜? 이 세평을 얻다 보니 기무사가 기형적으로 권력이 비대화돼서 오히려 군의 기강을 흐트러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지금 와가지고 검사들에 대한 세평을 왜 조사합니까? 그리고 아마 곧 있을 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저는 노무현 정부 원년을 좀 생각해 봅니다. 예.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2003년 2월 27일 날 부임을 했고요. 3월 11일 날 검사장급 대규모 인사가 났습니다. 네, 이때 장윤석 법무부 검찰국장이 난데없이 차장급 검사로 좌천이 됐어요. 이때 장윤석 국장이 총알을 맞아 죽어나간다. 이런 퇴임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도 하고 6개월에 한 번도 하고 굉장히 편집 풍파가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자금 수사 8개월 만에 끝나자마자 부산 고검장으로 인사를 했죠. 왜? 수사권을 없애기 위해서. 무늬만 영전.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민정수석,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걱정하는 부분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한 인물의 인사검증 때문입니다. 시험지 나눠주러 들어온 조교였어요. 촌놈 생각에 야 역시 여기 홍보대는 소사도 아주 잘생긴 사람 뽑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자꾸 말 걸고 장난치고 하다가 친해져가지고요. 김종욱 교수님, 지금 최근에 논란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의 인사검증을 하게 됐다. 이제 인사권이 발동되면. 근데 이게 과연 이 인물이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고 뭐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걸 담당하는 것이 있으니까 좀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경찰을 통해서 검사들의 세평을 수집하는 것에 대한 저는 그런 조치들은 중단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중앙지검 조정장관 가족비리 관련 기소를 두고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청와대가 만약에 검사에 대해서 세평을 수집하게 된다면 소위 그 수집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계속 지금 내용이 청와대와 검찰이 싸우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 내용입니다. 대통령을 거론하기 아니라 국민을 거론했고요. 거기다 뭘 얘기했냐면 예.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제가 볼 때 이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전 이 내용은 울산 함영수사 사건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치킨 싸움처럼
엄청난 격돌을 하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또 특히 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또 인사 줄 세우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른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렇다면 당신들이 얘기했던 소위 원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안 들 수 있도록 아예 이거는 실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이 논란이 더 커지는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참고인 신분이긴 해도 최강욱 비서관이 이 조 전 장관 아들 이 가짜 인턴 증명서와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인물이 어떻게 검찰 인사에 검증을 하느냐, 뭐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기소하면서 공소장 쓴 내용에 보면 2017년 10월에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요.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의 요청을 받고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뭐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것만 보면 공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허위 증명서가 사실이라면 예. 그러한 수사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검찰 인사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하고 검찰 인사를 만진다? 공과 사가 구분되리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많고요. 지금의 검찰 인사를 사실상 세팅한 사람이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3차장 모두 전례 없이 특수통으로 임명했을 때 그 당시 저를 비롯해서 야권에 있는 많은 패널들이나 전문가들이 너무 과하다고 했어요. 그때 정부 여당에서 우리가 윤석열 믿어준다면서 밀어붙였던 인사인데 그 인사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또 바꾼다는 것. 그 당위성이 무엇이냐. 명분은 결국 보복성 조치 말고는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이러한 인사 조치에 대해서 직권 남용이나 여러 가지 혐의 등으로 법적인 문제 또한 불거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오늘 이들의 움직임, 말 한마디 하나하나씩 집중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갑니다.